예, 고민이 좀 깊어지는 연말장인데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은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제부터 말씀드리고요. 예, 성장과 둔화의 기로에선 2차 전지. 둔화와 성장이라고 썼는데 저는 성장과 둔화로 성장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뭐 확실하게 성장하는 섹터가 2차 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좀 올랐다 이런 부담들이 있는 건데요. 2차 전지 얘기하기 전에 시장 얘기부터요. 주춤주춤하면서 지수가 좀 뒤로 밀려갑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의 물가지수, 그다음에 FOMC가 지금 남아있죠. 어떻게들 대응해야 될까요? 기술적으로 코스피 2500 언저리 부분이 201선과 200주선 상당히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저항을 받으면서 수급 쪽으로 약간 빠지고 있는 모습이 기술적으로는 보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베어마켓 랠리를 주장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미국 시장도 S&P 500 기준 거의 왔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기술적인 반등 국면은 좀 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던 모습들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완전한 매도세로 돌아선 건 아니지만 최근에 주식을 끌어올렸던 수급이 외국인들이었다면 네. 결국 최근에 사자, 그러니까 매수세가 조금 약화되고 일부 지금 뭐 항생지수라든지 상해지수 쪽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선회하는 모습입니다. 이 골드만삭스나 일부 이제 글로벌 IB들이 지금 한 2년 정도 만에 중국 시장에 대한 뷰를 상당히 매수 상향 조정을 하면서 약간의 수급이 또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으로 좀 몰려가는 모습도 좀 보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포함한 전기전자 섹터를 좀 일부 팔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도 약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들이 올라가는 것은 일단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부담이 있다는 측면에서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수급이 또 마무리가 된다면 과연 이제 국내 시장에서 어디를 살 것이냐, 반도체나 이런 전기전자 섹터를 살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2차 전지를 살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센티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 쪽에서 올겨울이 혹독하게 좀 추울 경우에 일부 전기 관련된 사용을 제한하겠다. 그 사이에 전기차 사용도 제한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법안에. 예.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 매출 관련된 부분들이 좀 편중이 되어 있는 국내 전기차 밸류체인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빠졌는데 물론 뭐 중국 쪽에서 20% 감산 관련된 루머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가격을 좀 내리고 있는 분위기에서 중국 업체들은 굉장히 잘 팔고 있죠. BYD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면서 굉장히 수요가 나타나고 있지만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면서 다소 조금은 주춤한 상황에다가 유럽 쪽의 전기세 관련된 전기 관련된 수요를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은 유럽 쪽의 전기차가 조금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 쪽도 센티적으로는 다소 단기적인 부정적인 이슈가 하나 또 생겼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일단 주도 섹터가 조금 부재한 상황일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좀 사주던 외국인들이 주춤하면 연말 장세에서 주도 수급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좀 지수단으로 봐서는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내년을 보면 2차 전지의 성장성, 2차 전지의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은 뭐 의심하는 분이 별로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근데 오늘은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는데 보통은 소재 가운데 양극재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음극재, 특별히 또 실리콘 음극재를 주목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사실 주가는 양극재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건 실제 상용이 굉장히 상용화되고 있고 물량이 워낙 크게 시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양극재 시장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전기차 섹터 전반적인 소재 셀 관련된 평균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국내 전기차 관련된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PER 36배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CATL을 포함한 중국 밸류체인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밸류체인들이 25배 정도까지 빠져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소 시진핑 3기 정도가 시작되면서 다소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 때문에 국내 전기차 섹터를 샀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국내 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35배까지 올라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전기차 밸류체인은 25배 정도까지 빠져 있다면 다소 단기적으로는 또다시 중국 관련된 전기차 밸류체인이 좀 매력적인 구간에 들을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내 전기차 기존의 양극재를 포함한 강했던 섹터들이 다소 단기적인 어떤 밸류 부분 때문에 조금 조정이 또는 뭐 조금 쉬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국면은 충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금 현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긴 관점에서 본다면은 전기차 배터리에도 요구되는 기술적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고용량이라든지 배터리 수명을 좀 길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속 충전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갈 수 있냐 부분이 기술적인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음극재, 특히 이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어떻게 개화될 수밖에 없느냐면 결국은 이 음극재의 역할은 충전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는 부분과 배터리 수명을 길게 갈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기존 음극재는 흑연을 사용했습니다. 이 배터리 충전 시에 리튬 이온이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이동하면서 흑연 충전 사이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흑연 부피 팽창이 발생합니다. 부피 팽창이 배터리 구조 변화를 유발하면서 배터리 용량에 대한 감소의 원인으로 이야기됐기 때문에 이 흑연이 또 만만치 않은 부분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었죠. 또 이 부피 팽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천연 흑연을 인조 흑연으로 바꿨는데요. 인조 흑연은 섭씨 3000도의 열 처리 과정을 겪기 때문에 또 안정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조 흑연 역시 리튬이온 저장 용량의 한계가 뚜렷하고요. 또 용량 부분에서 실리콘은 원자 4개당 리튬이온 15개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단위 용량이 흑연 대비 10배 정도로 실리콘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리콘 응급제 채용을 한다면 고용량과 고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좋은 대안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역시 실리콘 응급제 역시도 부피 팽창 관련된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배터리 충전을 하게 되면 흑연 대비 약 4배 정도의 부피 팽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방전 시에 기존 형태로 복원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도 채용을 하게 된다면 부피 팽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아직 실리콘 응급제 침투율이 낮았던 이유는 양극재만으로도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양극재 중심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런데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이제 개화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실리콘 음극재, 이제 음극재가 기존의 이제 음극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기술 발전이 분야별로 되는 거잖아요. 네, 양극재도 맞습니다. 그렇고 음극재도 그렇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또 뭐 이 흑연 이용한 그 음극재 얘기도 있었고요.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뭐 나노 신소재, 네. CNT 도전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그럼 오늘 말씀하신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주목할 기업은 부장님 기업은 어떤 거예요? 예. 네, 실질적으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2021년 슬라이온을 인수하면서 여기에서 개발했던 실리콘 입자로 구성된 대형 배터리 음극재 특허 출원하면서 아마 이 실리콘 음극재 기술이 4680 원통형 배터리에 적용될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포르쉐, 타이간 그 EV에 실리콘 음극재 적용 배터리를 탑재 이미 했습니다. 그다음에 BMW 같은 경우도 2025년부터 뉴 클래스 관련된 부분에서 제품군에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 PHI 셀 탑재 예정으로 목표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과 GM 같은 경우도 얼티엄 셀즈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 적용하기 위해서 GM은 윈디 배터리 사이언스와 실리콘 음극재 개발 협력을 이미 하고 있으면서 R&D를 체결했습니다. 아마 얼티엄 셀즈 같은 경우는 2기 본격 가동된 24년부터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화 단계에서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뭐 확실하게 매출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역시 말씀드린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전해 같은 경우에 전사 실적 매출이 2천억에 영업이익이 176억 정도 수준인데 예. 이 가운데 실리콘 음극재 매출이 210억 정도니까 약 10% 정도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매출을 했습니다. 본사 옆에 신공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본사 4배 규모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전담을 하기 위한 증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고객사는 LG 에너지솔루션, EVE 등이 있는 상황이고요. 캐파 관련해서는 24년 말 1만 톤 정도 수준에서 25년에 2만 톤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만 톤 캐파 전반적인 메인은 얼티엄 셀즈 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판매량은 2019년 50톤 정도의 실리콘 음극재가 나갔던 부분에서 2020년에 160만 톤으로 약 3배 정도 늘었고요. 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380만 톤으로 전년비로도 2배 이상 이미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음극재 관련된 매출이 210억 원 중에 50%는 타이칸, 20%는 전동공구, 나머지 EV 업체들의
R&D 향으로 나갔는데 대주전자재료의 기술의 핵심은 마그네슘을 이 실리콘 업체에 관련된 활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실리콘 응급제 부분의 OPM 가이던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보통 영업이익 마진율이 30% 이상의 고마진이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응급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마진율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실리콘 함량은 약 5% 내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 응급제 첨가 비율에 따라 이론상 충전 시간이 5% 정도가 충전이 된다면 충전 시간은 30분 정도로 줄어들고요. 15%까지 올라가게 되면 20분으로 줄어듭니다. 20% 이상까지 실리콘 응급제가 올라간다면 10분까지 충전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기 때문에 이 기술은 점점점 개발을 될 수밖에 없고 충전 관련된 첨가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2024년 이후에 실리콘 응급제 함량이 약 7%의 제품이 대중화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충전 시간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관련주로서 언급되는 종목들은 사실은 대주전자 재료 말고로도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녹스라든지 한솔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현재 가장 매출이 실리콘 응급제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더라도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 볼 수 있겠고 이 실리콘 응급제는 향후에 스마트폰 향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한 9만 원 언저리 정도 거래가 되고 있지만 길게 봤을 때 1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8만 4천 원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차가 얼마나 보급되느냐, 확대되느냐 이건데요. 조금만 이제 확대가 더 되면 충전 문제가 이제 분명히 얘기가 될 거예요. 맞습니다. 충전기가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가서 1시간씩 충전하는 거 이제 못 견딘다. 급속 충전이나 충전 시간이나 이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군요. 대주전자 재료. 주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현재 주가는 약 89,500원, 9만 원 수준인데요.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8만 4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실리콘 음극재 얘기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2차전지 전반적인 전략들을 좀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2차전지에 대한 의구심은 별로 없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돕니다. 셋업체가 가고 또 최근 양극재가 가고 음극재가 가고 최근엔 또 소재 관련주들이 갔었잖아요. 네. 2차전지 전반적인 공략 그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결국 지금 유럽과 중국은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에 엄청난 그 전기차 관련된 수요가 생기면서 이미 중국 시장 내에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는 30% 수준까지 육박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중국 시장의 신재생 에너지 차의 성장률은 올해보다는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럽은 경기가 좀 좋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국가들이 겨울에 추우면은 전기 사용을 좀 제한하겠다. 여기에 따라서 전기차 사용도 제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도 전기차 시장이 조금 성장이 약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밸류션 부분에서 제가 아까 중국 업체 대비 국내 업체가 조금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소 좀 주춤할 수 있는 국면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은 어디일까요? 남아있는 것은 북미 시장, 미국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이 30%라고 한다면 아마 성장이 남아있는 시장은 북미 시장인데요. 결국 북미 시장에서 IRA 법안 때문에 그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셀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는 한국 업체밖에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요 대비 공급은 한국 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성장성을 충분히 구가할 수 있다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 IRA 법안의 가장 핵심은 이 원재료부터의 수직 계열화입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수직 계열화가 되면서 마진율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냐 부분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광물부터 시작해서 소재단의 수직 계열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결국 따진다고 한다면 어디겠습니까? 결국 포스코 케미칼 계열이라든지 그다음에 LNF 계열밖에 없겠죠. 그리고 테슬라가 아마 물량을 굉장히 많이 늘린다는 가정이라면 LNF까지 정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첨보 같은 경우도 아마 관련된 실리콘 관련된 첨가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에서는 첨보 정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IRA 법안의 핵심은 수직 계열화다. 거기에 대해서 광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부분은 결국은 포스코 계열이나 에코프로 계열 쪽으로 조금은 슬림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RA를 넘으려면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셀 업체들은 다 진출했고요. 지금 소재 업체들이 따라가고 있고 공장 지으면 장비가 먼저 들어간다. 그래서 지난번에 PNT도 장비 관련도 말씀하셨죠. 결국은 이제 글로벌 같은 데는 조인트 벤처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5조 원대의 장비 발주가 오늘 뉴스가 나왔던데 이제 뭐 공장 관련된 뭐 착공식인가 기공식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조인트 벤처에 관련된 장비 발주 규모만 하더라도 5조 원 규모입니다. 몇 년간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부분 관련해서 뭐 PNT를 포함한 일부 장비들이 지금 개별 단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장비주들이 보시면 장비 발주 공시가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4분기 접어들면서 굉장히 많이 종목들마다 공시가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하면서 장비 업체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보유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느 쪽을 공략해야 될 것인가의 2차적인 문제 투자자들은 당면에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